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는 2년 전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병실이 없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대기하다가 숨지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큰 역할을 했지만 초유의 감염병 대유행 앞에서는 역부족이었고 기존 업무인 취약계층 진료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상황이 드러나면서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구시도 최근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이제 첫 발을 뗀 제2대구의료원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2대구의료원 얘기가 나온 것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직후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권영진 대구시장은 초기에는 민간 병원과 협업을 더 강조했던 입장이었고 대구 제2의료원 설립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2월 18일이죠.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일 1년이 되는 날 권 시장이 대구 제2의료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16일에 제2의료원 설립 계획을 밝혔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의 브리핑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대구시는 그동안 진행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2년 올해 제2대구의료원 부지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공론화 이후에는 내년인 2023년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 브리핑 보셨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보면 대강의 청사진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현 단장님, 건립이 이 정도면 뭐 거의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정이 좀 더 남았는데 중간에 또 과정이 있으면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뭐 너무 시기상조의 말인지 어떻습니까? 일단 대구시 입장은 명확하게 밝힌 거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발표하였듯이 사실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부지 선정과 역할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과 또 중앙부처 협의, 또 예비 타당도 평가라는 아주 넘어야 될 큰 산이 남아 있고 이후에 설계부터 착공까지 사실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민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그때 직후부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이 공공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제2의료원 건립을 주장하고 추진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모두의 소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동훈 선생님께서는 계명대 현장 동산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로 현장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관련돼서 많은 진료 환자들을 보시고 하는 와중에서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던 권 시장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난 16일 발표 정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고 희망을 가져도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대구시 발표 보신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너무 기뻤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대구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추진되게 돼서 기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또 동시에 든 생각은 대구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동안 좀 고생하셨던 분들 17번째 사망자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신부전증으로 콩팥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이 금요일 날 증상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확진이 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검사를 하고 월요일 날 확진이 됐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셔서 네.
응급실로 이송되시는 과정에서 이제 심폐소생술까지 받으셨지만 이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그런 환자분의 얼굴이 또 기억이 났고 네. 그리고 또 대구련에 입원해 계시다가 대구련이 전담병원이 되니까 병상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항암 치료 받고 계시던 분께서 가실 병원이 없어서 애태우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났고 또 이 노동자분들 같은 우리 취약계층은 대구련에서 주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그분들이 또 갈 병원이 없어서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셨는데 부산까지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수술을 받은 적도 네.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계획대로 제2의료원이 설립이 되면 그런 시민들 또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대구시가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발표했고 2월 말에 용역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 발표회도 개최됐죠. 그래서 네, 핵심 내용들이 정리돼서 얘기됐던 것 같은데 김종현 단장께서 그 용역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을 잠깐 해주실까요? 예, 일단 용역을 통해서 대구에 진짜 제2의료원의 건립이 필요하냐를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봤고 대구의 어떤 기초 환경과 의료 환경을 분석한 결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의 병상 수가 부족하다. 또 이로 인해서 대구의 의료 체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특히 동북권, 그다음에 서남권 사이에 의료 자원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결과 대구 동북권에 400에서 500병상 규모의 제2대구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제 도출하였습니다. 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소요 예산이 대충 추정치가 나온 게 어느 정도죠? 대략 이제 부지 매입 비용을 빼고 한 3,200억 정도가 네.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계획도 아까 권 시장님 말씀에 나온 것 같은데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올해 부지 선정하고 운영 관련해서 점거 이런 수렴도 하겠고 시민 공론화 과정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론화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일단 사실 이제 제2대구의료원이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도출이 되어졌지만 네. 구체적인 위치, 그다음에 규모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대구시는 이런 대구시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 수기를 거쳐서 사실을 결정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민 수기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불필요한 위치 선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막고 또 시민의 관심도도 끌어올리고 특히 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한 이 건립 과정에서 최대 난제가 예비 타당도 조사를 면제 또는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얼마나 이 제2대구의료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론화 과정이 썩 반길 만한 건 아니다. 조금 왜 비판적인 내용도 좀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예 그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대구의 제2의료원이 필요도 하고 타당성도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 보고회장에서 대구시 측에서 하신 말씀이 네. 제2의료원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네. 저희도 좀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도 한 시민 1,0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했을 때 80% 이상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제2의료원 설립을 얘기를 하셨고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이렇게 희망하고 계셔서 이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공론화는 한 2년에 거쳐서 코로나 시기 동안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들은 또다시 연말까지 공론화를 하신다니까 지금 사실 한시가 급한데 아직도 오미크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네. 새로운 감염병 유행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공론화를 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불필요한 시민들 간의 갈등만 초래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저희들의 오해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시려면 이렇게 선언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 지방선거가 있든 없든 지금 우선 시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네.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제2대구려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체감 강도가 조금 달라가지고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간 끌기용으로 시가 주도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은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권 시장 생각도 충분히 공론화는 이루어져 있다는 판단하에 그걸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 것 같아요. 단장님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지방선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앞에 김동훈 교수님이나 제 입장에서 사실 이 제2어려움과 같은 꼭 필요한 이 정책적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사실은 좀 어떤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선거 때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결국 이 부분들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또 좋은 방향으로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선거 때 선심성 공약 혹은 이런 거 해주겠다는 걸 통해서 선거에 당선되는 걸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투표가 가진 힘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사실 선거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 오히려 좋을 것도 같은데 김동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는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또 3선 도전을 하시는 자리에서는 또 미온적인 자세로 바꾸셨다가 네. 그러다가 또 타당성 조사 발표 자리에서는 아니 병상이 부족하면 민간병원 병상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그다음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또 갑자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좀 혼란스럽고 네. 이게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발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시와 이런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제2대구려원 건립을 위해서 같이 힘차게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김동연 교수님 말씀을 듣는 와중에 든 생각이 권 시장의 그 입장 변화를 보면 시민들의 공론이 어디가 있는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공론이 만약에 반대쪽에 많이 가 있었으면 추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공론화는 이미 뭐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공론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의중, 시민들의 많은 시민들의 의사, 뭐 다 모든 분이 동의하시지는 않겠죠. 많은 분들의 의사가 어디에 가 있느냐를 뭐 느낌적으로나 체감적으로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찬성하냐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종현 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료원 설립이라는 게 일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든가 일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정말 시민 대다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굉장히 설계를 잘하고 유의를 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김 단장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얘기는 아닌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공공병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병원을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400에서 500 병상을 만든다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의견을 내고 요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일부 구군에서 공공병원 유치를 이미 이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유치 경쟁으로 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반면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게 아니냐.
또는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제2어려운 건립의 문제는 특정 구군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시민 전체, 250만 시민 전체와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할지 이게 시민 전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공론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론화에 들어갈지 말지부터 시와 시민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네. 그럼 어떤 공론화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구는 대구시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공론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설계가 중요한데요. 이 공론화도 어떤 전문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 중에 정말 공신력이 있고 대구 시민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손들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말 민주적인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에 공론화를 맡기는 게 좋겠고 그 설계 과정부터 시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시민사회하고 대구시가 만들어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할지 말지는 이미 시장님께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동부권에 하겠다고 또 이렇게 지난번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그 안에서 위치 선정 정도 뭐 그런 아주 몇 가지 주제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체화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 보자면 시민들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뭐 열려 있거나 이렇지 참여 요청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 봐요. 네, 아마 앞으로 그것부터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대구에 있는 시군별로 시군구별로 인원을 정해서 한 4-5번 정도의 어떤 토론회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 대구시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될 텐데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어떤 한 구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 시민 전체의 240만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하자고 한다고 진행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앙부처가 남았는데 2023년 중앙부처 협의도 해야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일반적으로 하는데 면제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 늦어지니까요. 예타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앙부처 그다음에 새로 집권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이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약간 이런 공공의료 확충에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 제가 알기로 대선 전에 대구의 시민단체에서 사실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제 답변이 일단은 기존 대구의료원의 기능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구의료원의 기능 정상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구의 전체 공공의료의 어떤 체계에서 대구의료원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이런 기능 정상화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대구가 갖고 있는 병상무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의 기능 정상화와 함께 이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차기에 당선되실 대구시장님과 그다음에 지역의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전폭적인 마음을 담아서 윤석열 캠프와 계속해서 좀 협의를 좀 해나가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속은 약속이고 안 지킬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도 조사를 면제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타당도 조사가 면제를 받으면 가장 좋고 네.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통과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중앙부서나 지방의 어떤 힘이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들
지난 코로나 때 벌어졌던 일들과 그런 걸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이 제2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미온적이었던 권 시장도 입장을 바꿔서 권 시장은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강한 입장을 보이는데 지금 현 권영진 시장의 임기가 곧 끝납니다. 3선을 도전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계신데 현 시장이 6월 1일 이후에 시장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시장이 누가 될 것이냐가 또 다른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가 걱정하는 것은 나도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의원이 과거 경남지사 시절에 공공의료원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있던 의료원을 폐쇄했던 전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대구의료원을 우리가 지키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진지의료원이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적자면 충분히 보전할 수 있었고 그 공공병원의 적자는 사실 착한 적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잉 진료하지 않고 적정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의료 수익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진료하다 보면 무료 진료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적자인데 그 적자는 충분히 그 착한 적자는 시에서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에 대구 적십자병원이 폐원할 때도 적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할 때 저희도 가서 안에 환자들이 계셨거든요. 그 환자들 남은 환자분들 상태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은 철학에서 나오는데 정말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리고 그동안의 감염병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병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자마자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대구에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러면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당시 서부 경남 도민들에게 혹시 지금 진솔하게 어떤 사과의 말씀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걸 밝힌 다음에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이 그 이후에 대선도 두 번이나 나가시고요. 생각이 많이 바뀌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다 찬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는 의료원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의료원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죠. 코로나19 대유행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공공의료원의 문제는 얘기가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를 특히나 딴 지역도 아니고 우리 대구는 정말 엄청나게 강하게 겪었기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이 요구하는 강도보다 훨씬 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먼저 한번 듣고요.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공공의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떤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혹은 공공의료원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동훈 교수님 말씀을 좀 주실까요? 네, 이번에 많은 시민들께서 경험하셨지만 이런 감염병 대유행 이런 위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어떤 보건에 큰 위기가 있을 때 1차 안전망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입원해 있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전담병원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30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 특히 여성들의 어떤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1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초고령화 사회의 가장 걱정이 의료비의 폭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공공병원들은 사실 적정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비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의료 상업화가 지금 의료 영리화가 너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공공병원들이 어떤 민간 병원들의 그런 상업화되는 것을 좀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고향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아주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간 병원들, 큰 병원들이 그 병원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고 사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사태, 특히 1차 대유행 때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은 받으셨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이중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비를 전부 건강보험하고 국가에서 부담을 네. 해주셨고 그다음에 자가격리되신 분들 그 모든 물품들을 또 공공의료에서 직접 전달을 해드렸고 네. 환자분들을 댁에 모시고 와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런 이송체계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이 공공의료에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공공의료의 고마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께서 느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감염병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 그다음에 바쁜 시간을 보내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종현 단장이신데 감염병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보는 공공의료가 필요한 이유 혹은 이건 정말 절실하다 혹은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김동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공공병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자마자 사실 대구의료원이 1차적인 이 방어막 역할을 사실은 성실하게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그리고 지역의 민간병원들이 협력해서 저희가 2000년에 아주 크나큰 지역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입니다. 근데 사실 대구의료원은 414병상 규모의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인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방의료원이나 아니면 민간병원에 비해서 진료 역량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이 조금 더 진료 역량이 좀 더 강해서 중증 환자를 보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잘해줬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조금 숨통이 틔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있었고 실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아마 대구의료원이 사실 그 이전보다도 사실 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보시는 환자들도 사실 다 떨어져 나갔고 네. 또 환자풀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경영상의 어떤 압박 이런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대구의료원이 진정한 병원 규모에 맞는 이런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구시가 좀 전폭적인 지원, 노력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동훈 교수님 보시기에 현장에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보시기에 대구 의료원의 기기 의료 인력 이런 것의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2020년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대구의료원은 정말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서 달려가 봤습니다. 저희가 네. 뭐라도 도와야 될 것 같아서 네. 가보니까 정말 인력도 부족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3교대를 해야 되는데 3교대를 못하고 2교대를 하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은 24시간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네. 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닥친 일이긴 하지만 방호복을 비롯해서 그런 방호 장비조차도 대구의 유일한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갖춰지지가 못한 상태에서 방호복을 아껴서 입느라고 대구의료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과 기존의 대구의료원 강화는 두 개를 어느 걸 먼저 하고 다른 걸 뒤에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2의료원은 건립되는데 4,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우선은 기존 대구료원을 진료 역량을 중환자 진료 역량이라든지 응급실 진료 역량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높여서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대구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정감사 보고서가 자료에 의하면 급성기 질환 환자 사망자 비율, 응급실 내원 사망자 비율이 대구가 저도 굉장히 예상 외의 자료인데요. 대구가 전국에서 최하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가장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장님, 우리 지역에는 대학병원도 많고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기존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딴 지역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 대부분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지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증도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정하고 기대되는 사망에 비해서 실제로 사망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를 이제 입원을 보는 지표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서비스가 얼마나 제대로 양질로 이루어졌느냐를 네.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또 네. 하나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인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안 좋은 그런 이제 결과가 국정감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대구가 이제 메디시티 대구를 표방하고 있고 대구의 의료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급성기 병상 수 전체를 따져봐서는 대구의 이 병상 수가 전국의 어떤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원이 많은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의료기관의 종별, 1차, 2차, 3차 이 네. 종별로 나누어서 따져보면 대구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비율이 높고 네. 종합병원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저희가 의료 중증도에 따라서 최중증은 상급종합병원을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중등도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료 이용인데 네. 종합병원 비율이 적다 보니까 종합병원에 이용할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몰리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 특히 응급실에 많이 몰리게 되면 응급실에 과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구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전국의 대학병원들 중에서 가장 과밀화한 이런 상태를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가 진료 서비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과밀화는 아마 시민분들께서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너무 많은 환자가 몰리게 되면 의료질이 지치게 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의료 서비스의 이용의 어떤 왜곡이 발생하고 네. 있고 이게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를 낳고 있는 게 대구의 현실입니다. 네. 지금 그 구조적인 면을 봤을 때는 특히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해지기 전에는 상급병원에 갈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중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김동준 교수님 보시기에 지역공공의료원이 하나 더 설립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의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서쪽에 지금 기존의 대구료원이 한 495병상이 있고요. 네. 500병상 규모의 새로운 공공병원이 동북 지역에 세워지게 되면 한 공공병원에 1000병상 정도 되면 사실 공공병상은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북대학병원도 공공병원이고 보험병원도 공공병원이고 그다음에 산재병원도 공공병원이지 근로복지공단병원도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병원은 다 공공병원이지만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다운 공공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대구료원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중증 환자들 치료에 큰 역할을 하셨지만 이 병상을 비우고 전담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병원은 사실 대구료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1000병상이 충분하진 않지만 우선 1000병상으로 감염병 환자를 우선은 전담병원으로 하면서 환자가 더 급증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병원하고 또 연계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구. 그다음에 대구 지역 내의 건강 불평등, 의료 영역 불평등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사실 네.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건강권이고 내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건강권인데 대구 안에서도 그런 어떤 불평등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 기대 수명도 보면 동구하고 수성구 간에는 한 1.5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건강 수명, 내가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 그것도 따져보면 동구 지역하고 수성구를 비교해 보면 한 2.5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려원 이용하는 분들 중에 동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3%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동북 지역에 이런 500병상 규모의 아주 좋은 공공병원, 공공병원에 대한 좀 우리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취약계층이 찾으시는 병원,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 시설이 열악한 병원, 뭐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세운 수도권 지역의 공공병원 가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도 좋고 아주 의료진도 우수하고 이래서 평상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좋은 공공병원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이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는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 한 개 더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어떤 그런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동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대구 의료원을 정상화시키고 제2의료원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께서 공공의료원은 취약계층이 가는 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좋은 병원이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훌륭한 병원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는 게 병원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감염병 유행 시기에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김동현 교수님 보시기에 민간 병원하고 협업하면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이 다소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가 그동안 1차, 2차, 3차, 4차 코로나19 대유행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병상 부족 때문에 상당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날 1명, 그다음 10명, 23명, 50명, 70명, 100명 이렇게 하더니만 2월 29일 되니까 741명이 확진이 됐었거든요. 그때 3월 2일 날 보니까 확진 환자가 3,600명 정도 됐는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2,200명이나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대구에 병상이 없느냐? 39,000개가 넘는 병상이 있는데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대기하다 사망하시고 대구의 중환자들 80여 분이 전국에 있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병상이 민간병원의 병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간병원도 대구에 특히 있는 대학병원들 많이 이렇게 병상을 제공을 해주셔서 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지금 현재 대구의 공공병상이 4.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상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민간병원 병상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병원은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한 지금 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음압병상 유지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거는 공공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의료원 마당에 보셨겠지만 컨테이너를 쌓았죠. 국립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에다 그런 병상을 마련하고 공간이 없어서 옆에 있는 미군 부대 예전에 쓰던 빈 건물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병상 확보가 어려웠거든요.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병상 동원령까지 내렸지만 병상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병원과의 협력 필요하지만 이런 감염병 위기 시에 1차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민간병원에 읍소하고 또 의료진이 부족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와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좀 책임 있게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립되고 난 뒤에 어떻게 잘 운영될 것인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어떤 자리매김을 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공의료가 진행되고 유사시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장님, 지금 제2의료원은 지역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고 예상하고 계시고 혹시 그 우리 지역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된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잠정적으로 이제 뭐 제가 그냥 의견을 낸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제2의료원이 설립되어서 실제 환자를 보려면 앞으로 빨라도 5년에서 6년은 걸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한 5, 6년 이후에 대구시의 전체 의료 전달 체계 전체에서 제1의료원, 대구의료원과 제2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한 일단은 이제 이상적인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방향성에 맞게 제2의료원도 적절한 역할, 규모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뭐 전문가 한두 사람 아니면 이제 대구시장 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고 네. 과연 우리가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두 개의 병원을 통해서 어떤 진료 서비스를 누리기를 원하는지 네.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오셨고 여러 고민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김동 교수님 보시기에는 제2의료원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운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좀 주실까요? 네, 일단은 대구 정도 규모, 240만 정도 인구의 규모 같으면 사실은 구마다 한 300병상 정도 되는 공공병원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공공병원 비율이 한 5.7% 정도밖에 안 되는데 OECD 평균으로 보면 병원만 따지면 50%를 훨씬 넘고 병상으로 따지면 71.6% 병상이 공공병상입니다. 미국이 엄청 상업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25%는 넘는 공공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5.7%의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기형적으로 네. 너무나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지만 우선은 그렇게 되기 좀 힘드니까 적어도 500병상 규모는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병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300병상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공공병원들이 병상 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공공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못 하거든요. 네. 저희도 최소한 전체 병원의 30% 정도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테니까 서서히 민간병원의 병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종합병원의 분원들을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병원들의 분원들을 그렇게 세우면 민간병원이 또 더 늘어나는 거고 네. 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의 분원들을 세운다 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공공병원답게 운영되기가 힘든 그런 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병원의 분원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많이 세우고 그 규모는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는 적어도 300에서 500병상 정도 이상 되어야지 그 지역에서 응급 의료를 포함한 아주 필수 의료. 네. 필수 의료라는 거는 민간에서는 사실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료 네. 또는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의료. 그 돈이 안 되는 의료는 하기 힘들지만 하지 않지만 네. 사실은 분만이라든지 외상 환자라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가 있는데 그런 의료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300에서 500병상 이상 규모가 되는 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좀 많이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민간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역할 분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 또 위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도 거의 뭐 서쪽은 아닌 것 같고요. 있으니까 한다 그러면 동쪽 지역으로 이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치 선정 과정이 사실은 시청사 이전할 때나 뭐 언제나 보면 위치 선정이 사실은 입지 문제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오냐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도 사실 해결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걸림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보시기에 이 위치는 입지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용역 결과에서는 이제 동부권에 종합병원과 병상이 부족한 거로 나왔지만 사실 대구에 보면 달성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 안에 응급의료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각 지역의 어떤 입장들도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8기 구군 사이에도. 그래서 어쨌든 이
제2의료원은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의료 환경, 접근성, 그다음에 기존 대구 의료원과의 어떤 위치적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서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각 구군마다의 필요성, 입장도 다르겠지만 전체 시민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 위치 선정도 역시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그 김동훈 교수님이 집행위원장으로 계신 대구시민행동에서는 위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예, 공론화 과정에서 아마 위치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동안 몇 번의 이런 연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했던 연구 조사를 보면 대구 동북권역이 한 1,100에서 1,600 병상 정도가 부족한 걸로, 특히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병상이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필수료도 그 지역이 많이 모자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병원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어떤 구의원 한 분께서 공공병원이 세워지면 감염병 환자들이 우리 동네로 많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정말 놀란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공공병이 들어오면 엄청 환영합니다. 이게 사실 병원의 치료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돌봄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공공병원이 사실 우리는 이 치료에 관심이 많죠. 아픈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단장님 정말 중요한 전공을 하셨지만 예방의학이 최고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어떤 예방의 중심 역할을 공공병원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안에 극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도서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공병원을 마치 혐오시설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주 드물지만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정말 옛날 생각이고 잘못된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리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2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단장님 먼저 주세요. 네, 이 제2의료원뿐만 아니라 대구의료원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대구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공공병원이 대구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목소리를 메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훈 교수님. 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이제 힘을 내시면 아마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공공의료의 소중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연습 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감염병이 더 짧은 주기로 이렇게 반복해서 유행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방 정부가 또는 국가가 이런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더 당당하게 이런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게 잘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공병원을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병원이 제대로 세워지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공공의료 강화로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고 이윤보다는 우리들의 안전이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2대구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김동훈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 연구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를 하는 일정을 주며 첫 번째 그룹에게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퇴근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중간 정도의 시간,
셋째 그룹에게는 시간이 넉넉하다는 언지를 주었습니다. 이들이 설교를 하러 이동하는 복도에 배우를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 연기를 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체근을 들은 그룹은 10%만이, 시간이 넉넉한 그룹은 63%가 환자를 도왔습니다. 연구진은 목적에 쫓기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인간의 품격을 장식품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겠다는 인수위와 당선인의 다짐 속에서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부지런함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반면 조급함은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은 적절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지만 조급함은 정해진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지런함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조급함은 결정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시작을 준비하는 다음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